잠언 2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네. 오늘은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뭘 의미하는 걸까? 애초에 이제 이 사회가 이렇게 발달되어지고 복잡해지고 그러기 전에는 자급자족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수렵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사냥을 해서 짐승들을 잡아오거나 또 그게 이제 농사가 좀 발달돼 가지고 텃밭에서 농사 지은 걸 가지고 우리 가족끼리 씨족 사회에서 같이 먹을 때는 특별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지 않은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씨족 사회가 단위가 커지고 부족이 되고 우리 부족에서 사냥을 많이 해서 가죽이 좀 남았는데 또 저쪽 부족에서는 바닷가에서 소금을 생산해 가지고 소금이 좀 남았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소금을 또 저 사람들이 필요한 가죽을 서로 이렇게 바꾸게 되겠죠. 이제 교역이 발생하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또 그 안에서 이제 수완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장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쪽에 없는 물건 그것을 또 저쪽에 갖다 팔고 저쪽에 있는 물건을 이쪽으로 가져와서 거기서 이제 또 이익을 발생시키고 이제 이런 가운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벌써 고대 시대부터 이런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무게를 다는 데 저울이 있고 또 곡식의 양을 이게 계량하는데 되나 말이 필요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에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되입니다. 그런 일정한 서로 이제 똑같이 그걸 주고받아야 되니까 쌀을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 한 가마니, 두 가마니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서로 교역을 하고 물물 교환을 하고 또 손을 주고 사고 팔고 이렇게 점점 사회가 발달되면서 거기에 이제 뭐가 생기냐면 조금 더 수고하지 않고 또 수고를 좀 덜고 사람들의 자신의 이익을 더 많이 챙기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그래서 내가 물건을 살 때는 무거운 저울추를 사용해 가지고 상대방이 가져온 그 물건을 더 많이 내가 챙기고 또 누군가 물건을 사가려고 그럴 때는 가벼운 저울추를 사용해 가지고 또 상대방에게는 조금 주고 그럼 또 거기서도 또 뭐가 생기겠어요? 이윤이 발생하겠죠. 나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일이 우리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벌써 솔로몬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 가운데 저 집에서 저울을 사용하는데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를 사용합니다. 이런 민원이 이제 들어오고 이래서 말하자면 민정을 시찰해보고 또 조사를 해본즉 이런 일들이 슬금슬금 뒷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험한 솔로몬이 이런 말씀을 기록한 거죠.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 이제 오늘 우리의 주제입니다. 이거를 조금 쉬운 번역으로 보면 규격에 맞지 않은 저울추와 되는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우리 공동번역 함께 읽어보실까요? 서로 다른 저울추, 서로 다른 대박을 쓰는 것, 이것은 모두 야훼께서 역겨워하시는 것이다. 이 저울추라는 게 서로 다른 저울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번역이 아주 잘 된 거예요. 둘 다 어떤 뜻이냐면 에벤이라고 되어 있어요. 돌멩이 있죠. 그러니까 아마 물건을 이렇게 달아서 잴 때 늘 사용하는 하나의 돌멩이가 있는데 어떤 때는 이제 똑같은 돌멩이로 계속해서 이쪽에 얹고 이쪽에 무게를 재면 되는데 어떤 때는 무거운 돌멩이를 쓰고 어떤 때는 가벼운 돌멩이를 쓰고 이렇게 해서 에벤을 다른 걸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또 알겠죠? 금방 알아요. 저 어렸을 때도 저희 집이 다른 건 없었는데 저울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아주 아끼는 저울.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거 우리 집에 그 흔치 않은 재산 목록이었었는데 그걸 어디다 뒀을까? 몇 번 이사를 하면서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 집에 하여튼 거의 좋은 물건이 없는데 하여튼 괜찮은 저울이 하나 있었는데 아버님께서 이제 가서
고깃간에 가서 돼지고기 좀 한 건 사와라. 그러면 이제 제가 가서 이제 사오잖아요. 그럼 신문지에다가 둘둘 말아가지고 주지요. 그러면 아버님이 그냥 어머니한테 주지 않고 그거 가져와 봐라. 그래가지고 그 유일한 우리 재산 목록 중에 하나인 저울에다 이렇게 달아보세요. 그러면 거기 디퍼런스가 생겨요. 뭐 할 수 없지만 아버님이 꼭 달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오늘은 좀 넉넉하게 주었구나. 오늘은 좀 장난을 쳤구나. 그거 다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고대 사회에도 그렇게 달아보니까 그 집 돌멩이하고 우리 집 돌멩이하고 같은 무게인데 어떤 경우에는 좀 넉넉하게 주는 경우는 뭐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니까 장난을 친 경우가 있는 거죠. 저울을 이렇게 들을 때 한쪽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하여튼 조금 고기가 덜 달아지도록 그렇게 이제 장난들을 쳐가지고 그걸 이제 사람들이 점점 아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여기 이제 이게 또 공동체의 문제가 되니까 오늘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문제죠. 근데 이제 이게 솔로몬 시대에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시대에도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이중장부 같은 거예요. 농부들도 이렇게 해요. 농부들도 뭐 이렇게 여기 말하는 이 저울추, 이런 대박,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 아주 교묘하게 농사를 지을 때 우리 가족들이 먹는 텃밭에는 농약도 안 치고 화학 비료도 덜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건강에 좋은 것으로 싹 만들어서 먹고 내다 파는 그런 뭐 고추 농사를 진다. 그러면 고추에 벌레들이 끼지 않도록 농약을 얼마나 많이 치는지 몰라요. 농약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는 살충제, 하나는 살균제. 또 뿌리가 썩지 않도록 토양 살충제. 그래서 아주 우리가 사실은 먹는 것이 아예 그냥 농약에 버무려 먹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농약을 치고 나면 그 농약이 이렇게 그 고추에 하얗게 말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부들도 그 순박한 농부들도 자기들이 먹는 건 그렇게 많이 안 치는 거죠. 그리고 뭐 내다 파는 거는 뭐 먹고 뭐가 되든지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중적으로 이렇게 농사를 진단 말이죠. 제가 농가대학 축산과를 나왔잖아요. 그 병아리 어떻게 기르는지 아세요? 병아리가 처음 태어나면 알에서 이제 부화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 먹이를 계란 노른자를 삶아서 이렇게 줘요. 이제 계란 노른자가 영양가거든요. 그거를 부셔가지고 주고 거기다가 뭘 타주라고 아주 교과서에 나오냐면 오레오마이신을 이렇게 거기 섞어가지고 주도록 해요. 그리고 사다가 주는 사료에는 아예 일정 부분의 항생제가 들어서 병에 걸리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닭고기 또는 뭐 계란 그리고 우유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그 안에는 항생제도 들어있고 우리가 먹고 싶지 않아도 거기 매일 마이신을 이렇게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공정하지 않은 저울추, 다른 대박을 사용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입니다. 그러니 뭐 우리가 이제 트레이더조에 가면은 그래도 그거 올게닉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이 땅에는 올게닉은 없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반경 몇 킬로 이내에 농약을 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에는 이 비행기로다가 항공기로다가 농약을 치잖아요. 그럼 우리 밭에만 농약을 치는 게 아니라 다른 밭에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농약 치고 싶지 않아도. 그리고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은 사실은 농약 비를 일정 기간에 한 번씩 맞고 사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암도 막 발생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다 그런 것이에요. 먹거리, 물, 공기 이런 게 다 이렇게 오염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솔로몬 시대에는 저울추, 대박 이런 것만 문제가 됐지만 사실은 점점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묘하시느니라 이 말씀. 사실은 제 농사 짓는 분들을 흉을 봐가지고 죄송한데 사실은 뭐 요즘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가 저녁 기도회, 구국 기도회를 해야 될 만큼 정치하는 분들의 어떤 그 세계도 아주 푹 썩었어요. 아시죠? 이번엔 또 여러분 무슨 국회의원을 뽑는데 지역구는 또 뭐고 또 비례대표는 뭔지 뭐 헷갈리시죠? 근데 이제 지역구는 그야말로 지역에서 한 사람씩 이렇게 하는데 어떤 정당이 표를 이렇게 받았는데 지역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받은 표를 가지고 몇 퍼센트씩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비례로 또 국회의원을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비례대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역구에 내지 않은 그 정당도 일정한 표를 얻으면 그 표에 따라서 이제 비례로 국회의원을 1명 내는 정당도 있고 10명 내는 정당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당이 지역구에 국회의원을 내지 않고 뭘 하는 거예요? 비례대표만을 가지고 10석도 얻어내고 20석도 얻어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원내로 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비례대표로 이제 이렇게 추천된 그런 사람들이 그 조국혁신당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 그리고 검찰을 개혁하겠다. 이게 모토예요. 그런데 또 그렇게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이거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거기 비례대표 1번 한 사람만 봐도 부부가 검사인데 그 남편은 이제 검사했다가 이제 사임을 하고 바로 검사들도 또 그 벨트가 있대네요. 블랙 벨트가 있대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서 아주 전문성을 인정받는 검사가 있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은 거기에 검은 띠래요. 근데 뭐 하냐면 다단계라든가 사기를 치는 것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검은 띠를 받은 인정받는 검사예요. 근데 나오자마자 자기가 수사하던 분야에 그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유리하겠어요. 자기가 그 분야에서 일하는 후배 검사들도 다 알고 그 분야를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 소위 말하는 그 바닥의 그 분위기를 아주 훤히 깨뚫고 있는 사람이 그거 도둑들 잡다가 이번에는 도둑들을 뭐 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을 변호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년에 재산이 증식됐는데 41억이 증식됐다는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서민들은 허리가 휘도록 또 저 같은 농부의 아들은 1년 내내 농사 져가지고 진짜 허리가 완전히 막 휘도록 그렇게 일을 해도 어디서 뭐 1억을 어디서 만져봐요. 근데 억소리 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 부인 검사는 검사 21개월 동안 출근을 하루도 하지 않고 병가다, 무슨 병휴가다, 또 그렇게 뭐 나는 지금 뭐 이런 것 저런 거 이렇게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계속 이유를 대가지고 21개월 동안 출근을 안 했대요. 그리고는 월급을 1억을 받아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래도 미래가 있는 게요. 20대 젊은이들이 그런 걸 보면서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지하지 않아요. 근데 30, 40대, 40, 50대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남이가 그래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념과 색깔이 같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사람들을 지지하는데 국민의 20%가 지지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막 속이 상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 이 국회의원을 한자로 선량이라고 불러요. 선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량하고 그 현명한 그런 착한 일꾼들을 국민의 대표로 뽑아서 국회의원을 국민의 선량이다. 그렇게 불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대 사회에 솔로몬 시대에만 이렇게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바가 되는 것처럼 요즘은 사회가 복잡해져 가지고 무슨 대빵 문제나 저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치하는 사람들도 정치개혁을 하고 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 그러고 그러는 분들이 사실은 자기들은 뒷전에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는지 몰라요. 조국을 혁신하겠다고 조국 혁신당을 만든 사람은 자기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인턴 하지도 않고 인턴 했다고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짜 증명서를 발급하고 또 자기가 있는 대학의 총장한테 상을 받지도 않고 상을 받았다고 또 상장을 위조해 가지고 요즘 그런 거는 아주 이지예요. 그런 거 하는 거는 이 컴퓨터로다가 이렇게 문서 만드는 거는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저처럼 컴퓨터 세대가 아닌 사람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활절 카드 보냈죠? 어서 이런 카드 그거 이렇게 여러 개를 갖다가 배경화면을 없애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만드는데도 뭐 이렇게 힘들지도 않아요. 잠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한 30분 노력하면은 그런 예쁜 플래시 카드를 만들어서 보내는데 표창장 하나 위조하는 거는 원본 하나 사진만 찍으면은 얼마든지 위조가 가능한 거죠. 그래가지고
의과대학을 들어가서 의사가 된 거예요, 딸이. 그런 범죄를 저질러 놓고 마치 자신이 큰 피해자인 것처럼 또 검찰을 개혁해야 되고 뭘 개혁하겠다고 소리를 높이는데 거기에 15% 20%의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동조하고 또 그 사람들을 지지한다고 하니까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지. 이게 이제 제가 어제 이 말씀,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주님, 그래서 그렇게 나와가지고 뻔뻔하게 자신들이 마치 무슨 피해자인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물리쳐야 되고 퇴진시켜야 되고 하야를 해야 되고 탄핵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 미워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8시에 또 카톡으로 카톡방에 나갈 거거든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조금만 더 읽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죠. 이게 이제 잠언 11장에도 있어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또 20장 오늘 23절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이거 악한 것이라고 하나님 미워하신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제가 또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에도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맨 마지막 우리 9절만 읽어보시죠.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라. 이 시편 11장에 11편에 있는 말씀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얼굴을 뵈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칠까요? 우리 10절 말씀, 오늘의 말씀인데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